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위대한 힘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힘, 바로 여왕 원형이라 불리는 깊은 의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겐 큰 빛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의 여정이 소중한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깊은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왕 원형이란 단순히 지상의 왕족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현현 그 자체입니다. 사회가 부여한 직함이나 역할, 우리가 살아오며 학습된 모든 굴레를 초월하는 온전히 깨어난 신성한 여성성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은 성별의 구분을 넘어선 포용하고 키워내며 직관으로 핵심을 꿰뚫는 우주적인 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왕은 지식이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했음을 기억해내는 존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힘을 밖으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산하며 특별한 노력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황금으로 만든 옥좌가 아닌 명료함과 직관, 그리고 삶의 목적이 신성한 권위로 합쳐지는 내면의 성소에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립니다. 이 여왕의 높은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힘이 우리 외부에 있다는 거대한 착각을 해체해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인정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중요성을 외부 세계에서 구걸하듯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노력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낼 수 있으며 우리의 힘은 타인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왕 원형은 우리에게 진실로의 회귀를 요구합니다. 바로 주체성, 즉 내 삶의 주권은 타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생득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면의 여왕을 깨우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생명을 움직이는 더 위대한 우주적 지성과 자신을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신성, 무한함, 혹은 가능성의 장이라 부를 것입니다. 여왕은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자신의 힘을 길어 올립니다. 그녀는 종교적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고요와 의식적인 조화를 통해 끊임없이 그 근원과 소통합니다. 그녀의 힘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가장 높은 차원의 자아와 일치할 때 발현되는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더 높은 의식의 영역에서 여왕은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니며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합니다. 그녀는 언제 흔들림 없는 힘으로 일어서서 이끌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깊은 수용성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 행동과 수능 사이의 춤은 혼란이 아닌 완전한 통달의 경지입니다. 그녀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반응하기보다 더 많이 관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움직일 때에는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이 에너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에 완전한 의도를 담아 움직입니다. 그녀는 타인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왕국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가슴이라는 내면의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내면의 혼돈과 그림자, 그리고 깊은 상처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억누르는 대신 자신의 일부로 통합했습니다. 여왕은 고통을 부정함으로써 더 높은 곳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연금술처럼 변화시킴으로써 승천합니다. 그녀의 상처는 지혜가 되고 흉터는 삶의 경전이 되며 그녀가 걸어온 여정 자체가 빛나는 왕관이 됩니다. 여왕 원형의 가장 높은 형태는 여성적 에너지가 우주적 지성과 만나는 영적인 자아입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 주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공간의 진동수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연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자기 인식을 통해 길러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함몰되는 대신 그것을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배신의 아픔 앞에서도 마음을 열어두고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영혼의 닻을 굳건히 내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의 문, 즉 포털임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무작위로 떠오르는 파편이 아니라 우주를 향한 창조적인 지침입니다. 그녀는 한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비전 속에서 생각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을 상상하고 그 미래 자신의 진동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유지하기에 우주의 에너지장은 그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증명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본능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암의 주파수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충분하며 언제나 지지받고 있고 자기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이 암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세포 단위의 체득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느낍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 진실 그 자체로 진동합니다. 마음과 가슴이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녀는 자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기회들이 흘러들어오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이 줄을 이으며 삶은 그녀가 발산하는 주파수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여왕은 연기해야 할 역할이나 써야 할 가면이 아닙니다. 낡은 자아가 용해될 때 드러나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분리라는 환상이 무너지고 신성과의 합일이 회복될 때 솟아오릅니다. 그녀는 남에게 사랑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이 되는 것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체화함으로써 다른 이들 또한 자신의 신성한 존엄성을 기억해내도록 이끄는 등대가 됩니다. 낡은 정체성의 사슬을 끊는 것은 외적인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혁명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당신의 삶에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배워온 모든 믿음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옛 정체성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써준 이야기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가치함,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한계라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심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의 암호화된 에너지 패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인식, 반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잠재의식 수준에서 당신의 삶을 지배해 온 운영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반복적인 감정 경험을 통해 그것을 강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환경, 관계, 정신적 상처, 그리고 성공의 경험들에 의해 빚어졌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웠던 순간, 거절당했던 경험, 무시당하거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이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익숙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 같은 생각, 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옛 정체성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익숙함이라는 감옥 안에서는 그 어떤 비범한 것도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여왕에게로 나아가려면 먼저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환상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충동,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드는 습관. 이것들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성격이라는 특성으로 굳어진 각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된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해온 것은 다시 쓸 수 있고 암기했던 것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대신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비판자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낡은 버전의 당신, 제한된 도구와 의식, 그리고 지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 했던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생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에 생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통치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낡은 정체성을 놓아주는 데에는 감정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때의 나 자신을 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적은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이 두려워하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던 자신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공허함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갈 당신 사이의 그 공간 말입니다. 이 공허함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재탄생의 자궁입니다.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낡은 패턴에 의존하지 않을 때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감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은 우리 몸의 유전자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며 완전히 새로운 운명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위에 긍정확언 몇 마디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 안의 여왕은 진실과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둠을 만나야만 그것을 빛으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직면해야만 그 밑에 잠자고 있던 힘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연금술의 길입니다. 거짓된 모든 것을 신성하게 불태워 오직 진실만이 남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여야 한다고 말하기 전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조건화, 연기,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둘렀던 갑옷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대담하고 빛나며 당당했던 당신의 본래 정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부서진 적이 없었고 단지 묻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아는 그 본질로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버전의 당신을 기꺼이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낡은 정체성은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깨어난 자아는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자동조종 상태 대신 현재에 머무르기를 선택할 때마다, 침묵 대신 진실을 말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사슬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해체하고
당신의 신경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 속에서 여왕은 더 이상 환상이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암호화된 현실이 됩니다. 낡은 정체성은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두려움과 결핍, 의심 속으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이건 안전하지 않아. 작게 머물러 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 안의 여왕은 더 큰 소리로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바로 그 선택의 순간 사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여왕의 에너지를 깨워 완전한 표현으로 이끄는 관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긴장을 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련이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내면으로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이 거주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장으로 당신을 연결하는 여행입니다. 여왕의 에너지는 명상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고요함과 집중된 의도를 통해 깨어나는 주파수입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걱정과 생각들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진 에너지는 당신의 힘을 분산시키고 내면의 주권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킵니다. 명상은 이 흩어진 에너지를 마치 귀한 보석을 모으듯 한데 모아 당신 존재의 중심에 놓는 행위입니다. 명상을 할 때 당신은 가슴과 마음 사이의 일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전자기장이 더 높은 차원의 자아의 주파수와 정렬되는 상태입니다. 이 조화로운 상태가 바로 여왕이 앉는 옥좌이며 그녀의 위험 있는 존재감의 기초입니다. 명상의 깊은 상태로 들어갈수록 당신은 의식적인 마음의 소음을 넘어 낡은 정체성의 프로그래밍이 거주하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이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명상은 판단 없이 이러한 패턴들을 부드럽게 관찰하고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시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반응적인 생각에서 의도적인 집중으로 주의를 전환함으로써 당신은 뇌에 새로운 신경 구조를 그리고 몸에 새로운 에너지 청사진을 만듭니다. 꾸준한 명상을 통해 신경계는 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두려움과 한계의 패턴으로 발화하는 것을 멈추고 평온, 명료함, 그리고 자신감의 상태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왕은 이러한 신경학적, 에너지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또한 명상은 직관과 내면의 안내, 즉 여왕의 결정과 행동을 지시하는 영혼의 속삭임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이 연결이 없다면 리더십은 에고에 의해 주도되고 반응적이거나 통제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이 더 높은 지혜와의 연결을 심화시킬 때 여왕은 삶의 흐름과 모두를 위한 최상의 선에 조율된 더 위대한 지성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이나 결핍이 아닌 사랑과 비전, 그리고 깊은 삶의 자리에서 이끕니다. 명상을 통한 여왕 에너지의 활성화는 점진적인 각성의 과정입니다. 명상을 할 때마다 겹겹이 쌓인 낡은 에너지를 벗겨내고 당신을 본래의 자아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재조정하여 당신이 더 높은 주파수로 공명하도록 하고 이 고양된 상태를 반영하는 환경과 사람, 그리고 기회를 끌어당기게 합니다. 여왕의 힘이 자석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힘이나 조종이 아닌 우주의 법칙과의 조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자신과 우주 사이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밖에서 찾던 여왕이 실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당신이 기억해주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바로 그 에너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너지가 먼저, 현실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은 우리가 변화와 창조, 그리고 개인의 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현실이 우리의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며 무엇이 가능한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세계에 뿌리를 둔 원인과 결과의 환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에너지가 현실의 선행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팎에 보이지 않는 진동인 에너지의 장이 우리의 물리적 세계가 나타나는 청사진을 만듭니다. 내면의 여왕을 체화한다는 것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근본적인 진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현실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힘과 자신감,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사랑, 명료함, 그리고 목적이라는 고양된 주파수의 내적 에너지 상태를 가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너지 상태로부터 그녀 주변의 세계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믿음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진동이며 그에 상응하는 경험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낮은 주파수 상태, 즉 두려움, 의심, 결핍의 상태에서 작동할 때 당신의 현실은 한계와 고군분투, 그리고 단절을 통해 그 진동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감사, 사랑, 그리고 힘있는 상태와 같은 더 높은 주파수로 끌어올릴 때 당신의 현실은 풍요, 동시성, 그리고 연결을 통해 그 특성들을 반영하도록 변화합니다. 여왕은 자신의 힘이 바로 이 에너지 연금술을 통달하는 데 있음을 이해합니다. 에너지가 먼저, 현실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에 따라 산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변화를 강요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내적 에너지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왕은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며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자신의 주파수를 높이고 어떤 것이 그것을 감소시키는지 관찰하며 자기 내면 세계의 과학자가 됩니다. 여왕은 외부적인 결과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적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그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이 일관성은 그녀의 마음과 가슴, 그리고 몸 사이의 조화이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소망을 그녀에게로 이끄는 영향력의 장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먼저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다루지 않고 오직 외부적인 행동에만 집중하여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에너지적 기반 없이는 행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불안정하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여왕은 자신의 에너지를 가꾸는 것을 우선시하여 그녀의 행동이 힘과 명료함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이 원칙은 당신이 삶에 대한 책임을 되찾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피해자 정신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자신이 경험의 공동 창조자임을 압니다. 그녀는 외부 사건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에너지적 반응은 항상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통제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주권의 원천입니다. 더 이상 환경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이야기의 저자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남이란 본질적으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이 기억은 당신 존재의 본래 상태로의 회귀이며 언제나 당신 안에 살아 숨쉬던 신성한 본질과의 재연결입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에 빛나는 진실을 가리는 조건화, 의심, 두려움, 그리고 거짓된 정체성의 겹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배경인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미묘하지만 심오합니다. 그것은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에 당신과 당신의 삶을 통제해온 정신적 서사들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에서 여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요하고 중심 잡혀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기억해 나감에 따라 낡은 이야기들은 힘을 잃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나를 증명해야 해, 나는 무력해와 같이 한때 당신을 가두었던 믿음들이 당신의 깨어난 의식 앞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생각들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조건화된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주권은 에고가 아닌 가슴에서 나옵니다. 에고의 주권은 거짓된 옥좌입니다.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진정한 주권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깊은 연결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지배하려 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외적인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적인 암과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에 뿌리를 둡니다. 가슴 중심의 여왕은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은 자석과 같은 존재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녀의 힘은 강요되지 않고 느껴집니다. 그녀는 모범을 통해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이들이 자신의 주권을 깨닫도록 영감을 줍니다. 가슴을 통해 주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에고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이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자리에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변명 없이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힘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끝없이 흘러나온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주권은 모든 깨어난 영혼의 생득권이며 지혜와 자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통치하는 여왕의 진정한 옥좌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 빛나는 여왕을 깨우고 당신 자신만의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와 주체성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